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가 계묘년 하한거 해제법원을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수행자들에게 산문을 벗어나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불교 주요 종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법위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10기 국제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해외특별교구장 정범 스님과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 등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서울국제선센터에서 이색적인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에 힘을 보태며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한 학생이 지역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 김인중 신부와 북한산 신고감의 시인 원경 스님이 시화집 빗섬에 꽃비 내리거든을 공동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하한거 해제를 맞아 약산 선사의 개송을 전하며 안거를 마친 스님들의 중생교화를 당부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내일 계묘년 하한거를 앞두고 꽃은 뜰 앞에 빗소리에 웃고 솔은 난간 밖에 바람에 운다. 어찌 묘한 이치를 궁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뚜렷이 통함이로다라는 해제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당나라 시대 약산 유엄선사와 제가도인 감지행자와의 화주 일화를 전하며 산문을 벗어나 세간에 나아가선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궁구하지 말 것이며 화주, 곧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낱낱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사람들 발밑에는 맑은 바람이 분다. 거울을 깨뜨려 그림자마저 없나니 긴 소리로 우는 새가 소나무 가지에 오르도다라고 설했습니다. 성파대종사의 이 법원은 안거를 성만한 대중들의 마음에 편협함과 성냄,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없는지 등 수행자 된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걸로 풀이됩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에 의하면 이번 하한거에는 전국 98개 선원에서 모두 1,88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 포교 조직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전국 규모로 확산됩니다. 불교 주요 종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전법위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모든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주요 종단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펼치는 청소년 전법 활동에 뛰어듭니다. 전법위가 마련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비롯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 해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 등 불교 종단협 회장, 부회장, 종단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종단 2대 종정인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행사 준비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현재 한국불교 포교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대학생 전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수장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힘을 모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대학생 포교에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청하고 각 종단이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포교 업무와 관련한 부장 인사 1명을 전법위에 파견해 줄 것과 전법기금 지원이 요청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포교의 절실함을 각 종단이 함께 한다 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이루어지고 언젠간 우리 그 수만 명을 대불련들을 모아서 법회할 수 있는 이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교 활동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전법위가 조사한 전국 대학 수는 400여 곳, 향후 10년간 조계종에서 300개 대학, 불교 주요 종단에서 60개 정도의 불교 학생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지원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종단은 간음종 내년에 한 대학 맡아서 학생 동아리 만들어야 되고, 진각종 만들어야 되고, 천태종, 태고종, 대각종, 닭에게 참여한 종단은 1년에 1개의 대학씩만 우리가 학생회를 만들자.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불교 주요 종단은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종파를 초월해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정민을 거둬서 대학생 홍보와 멋진 미래를 약속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단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법에 동참하도록 할 것을 기원 드리면서 좋은 의견 많이 청취를 해서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불교 주요 종단이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 5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리는 첫 워크숍을 앞두고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의 국제정책을 수립하고 대외 전략을 자문하기 위한 제10기 국제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외특별교구장 정범 스님과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 등에게 위원 임명장을 전달하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티베트와 태국 등 전 세계 불교 국가들과 실질적 모임을 한번 갖는 게 좋겠다며 올해나 내년 국제불교 대회를 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스님과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스님 등 8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총림이나 교구본사의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선 산중총회를 신속히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은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 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원특위는 또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는 경우 사설사함 창건주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품신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찰법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같이 발의된 산중총회법과 사찰법 등은 다음 달 12일 개회하는 제22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서울 서부권 포교 중심도량 국제선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하면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국제선센터 어린이 청소년 법회 운영에 힘을 보태며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한 학생이 지역 국회의원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세은 학생. 어부들과 함께 목동 국제선센터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연등을 만들며 환한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국제전센터 청소년법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은 학생은 바쁜 입시 준비에도 일요일이면 꼭 사찰을 찾아 스님과 법우들을 만납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진짜 바쁘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치여서 사는데 주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찰 나와서 스님들도 뵙고 차담하면서 이런저런 속 얘기들도 풀어놓고 하면은 정말 마음의 짐을 한결 덜은 것 같은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국제전센터와 맺은 첫 인연이 마음속 깊은 신심으로 자라났고 자연스레 나눔과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법회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하며 새싹들 마음에 불연의 씨앗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이렇게 불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같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포교이자 뭔가 봉사인 것 같아요. 대금을 전공하고 있는 박세은 학생은 부처님 품 안에서 국악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당찬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국악을 전 세계 곳곳으로 알리고 싶은 욕심이 커서 조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묵묵히 이어온 청소년의 사찰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박세은 학생에게 국회의원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틈날 때면 국제전센터 1호법회에 참석하고 배식봉사도 하고 있는 이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조수진 의원이 박세은 학생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수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사회를 위해서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어린이 청소년법회를 이끈 학생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표창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청소년들이 앞장서는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서부권 포교중심 도량 국제전센터는 앞으로도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동국대학교의 대표 장학제도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생 선발에 동참하며 동국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제47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금 1억 원을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기부금 전달식에 앞서 상을결사 인도순례 영상을 시청하며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불교 중흥 발언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사 장학생은 모두 10명으로 종로구 지역에 거주하는 동국대 재학생 가운데 선발됐습니다. 이어 경기도 김포 연운사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은 제48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이자 건학위원장인 동관 스님은 지역 사찰과 학생들 간 인연이 잘 이어져 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리산 탐방객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와 공원 내 주차장 등 친환경 편의시설을 확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지난 25일 화엄사에서 열린 제230회 국립공원공단 정기이사회에서 국립공원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하고 우리 국립공단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정기이사회에는 송영근 이사장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이사진이 참여했으며 안건 상정과 심의, 보고 안건,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업 수준이나 가정 형편보다는 봉사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주는 불교계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10년째 이어졌습니다. 신비의 돌탑으로 잘 알려진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펼쳐온 감룡 장학금 전달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10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의 감룡 장학회. 감룡 장학회는 마이산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룡 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진안군 31개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총 1,44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진행된 감룡 장학금 전달식에는 불교계는 물론 자원봉사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봉사와 나눔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장학금을 후원함으로써 진안군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봉사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설립된 감룡 장학회는 그동안 성적 우수 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10년 전부터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라는 의미에서 주신 장학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 나은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룡 장학금은 불교계에서 주는 장학금이지만 종교를 떠나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역 포교의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전달해드리고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진안의 미래가 되주라고 이런 행사도 갖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진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안에 더 큰 인물이 되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인재들의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자 30년 전 설립된 감룡 장학회는 지금까지 학생 1,240명, 액수로는 6억여 원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불사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빈중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예방을 받고 국민 안전과 치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빈중석 서장에게 종로경찰서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평판이 좋은 서장이 되고 평화로운 경찰서를 만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빈 서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국민 안전과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호법부장 현민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전진호 종로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 김인중 신부와 북한산 심고감의 시인 원경 스님이 만나 시화집 빗섬에 꽃비 내리거든을 출간했습니다. 두 종교인은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불멸의 가치라며 시와 그림으로 종교화합을 실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은이도 세월이 빛을 바래게 하고 정든이도 세월이 이별을 안겨줍니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참된 기도 속에 영혼의 빛과 닿습니다. 이 시는 세계적인 스테인글라스 작가 김인중 신부가 원경 스님과 낸 시화집 빗섬에 꽃비 내리거든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꼽은 시 무상을 넘어옵니다. 심고감에서 음악회를 열어 문화적 반향을 일으켰고 탑골 공원에서 배고픈 이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원경 스님. 스님의 자비행이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김인중 신부는 메마른 세상에서 꽃을 좋아하는 스님이 자신과 닮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무급식 이런 데 하시는 일이 전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원경 스님의 제가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은 꽃을 좋아하시는가.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참 우리가 거칠고 메마른 게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서. 김인중 신부는 서울대 회화과를 나와 첫 민전 대상을 수상했지만 사제의 길에 들어서 예술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21년 스위스 유력 언론 르마탱은 김 신부를 세계 10대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로 선정하며 마르크 샤갈과 앙리 마티스를 뛰어넘는 화가라고까지 평했습니다. 화려하지만 단아하고 복잡하지만 단순한 서양의 예술이지만 동양의 정신을 담아낸 듯한 김인중 신부의 작품 세계를 원경 스님은 승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승무의 그런 긴 옷깃을 이렇게 쫙 너울대면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그 여지없이 그 작품에서 와닿았어요. 그런 면에서 공감이 컸고, 이 책을 펼쳐보시면은 그 시야가 그 그림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지 이렇게 저항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논산 은진미륵을 좋아하고 부처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김 신부는 종교가 세상을 향해 손을 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우선 제 자신의 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스님들도 남자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데 빛이 있는 걸 모르고 갇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하나의 열림, 부처님 손이나 예수님 손이나 딱 이렇게 펴는데 우리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죠.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는 불교의 염주와 가톨릭의 묵주를 서로에게 전하며 종교를 넘어 진선미의 가치로 세상이 하나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등이 주어진다면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진선미의 가치를 함께 구현할 때 이 세상은 세계 일화가 되고, 빛의 화가와 꽃의 시인이 만나 진선미의 화두로 빚어낸 책은 그 자체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밝은 향기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